오늘의 집에서 3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해수욕장이 펼쳐져 있고요. 해수욕장이 있으니 주변으로 생활 편의 시설들과 민박 사업이 발전한 곳에 오늘의 집이 있습니다. 집으로 이동하는 도로도 무척이나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 금액적으로 아주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집이 위치한 마을이고요. 도로 관계나 주택의 상태 등이 생각보다 좋은 편이라 리모델링을 더해준다면 수익 창출 또한 가능한 집입니다. 그럼 오늘의 집 근처로 내려가 함께 여행해 볼까요? 집으로 들어가는 도로이며 도로폭은 3m에서 4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집들의 상태가 생각보다 좋은 편이며 빈집은 많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마을에서 거주하며 먹고 살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 이곳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도로를 통해 들어오시다 왼쪽 길로 접어 들어가셔야 하며 집 앞까진 국유지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분쟁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의 집은 별도의 대문은 없고요. 들어오시면 바로 집 앞마당이 시작됩니다. 집으로 들어오시는 도로폭은 2m 정도로 소형 차량만 진입이 가능할 것 같으니 임장하실 때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물건의 대지 면적은 512제곱미터 155평이고요. 대지 위에 설치된 건물의 경우 177.5제곱미터 53.6평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시외 건물과 주택을 모두 합산한 면적이며 뒤편 항공 영상을 통해 개별적으로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은 별채와 본채로 나눠져 있고요. 내부 상태도 좋은 편이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제시외 건물들부터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마당의 오른편으로 위치한 다용도 창고 공간이고요. 예전에 세탁실로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벽면과 바닥 쪽으로 타일 작업이 잘 되어 있고 상태도 나름 준수한 편입니다. 다용도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으며 철제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마당의 앞으로 조그마한 텃밭 공간도 있고요. 야자수 나무가 심어져 있네요. 텃밭을 조금 더 키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창고 공간의 뒤편으로 외부 화장실로 사용하셨던 공간도 있습니다. 소변기와 양변기가 보이고 있고요. 집 내부에도 화장실이 있어 여기는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으로 2층 주택이 건축된 상태지만 마당을 향해 햇살은 무척이나 잘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바로 앞 본체 공간은 목조의 기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은 59.5제곱미터 18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지붕은 보시는 대로 교체 작업이 되어 있고요. 미리 둘러본 결과 주택의 외벽 쪽으로 균열 등의 하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별채 공간으로 한번 가볼까요? 별채 공간 쪽으로 오시면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배수 작업도 잘 되어 있는 편이며 바로 뒤로 대지 경계면을 표시해주는 그물망도 쳐져 있습니다. 바로 옆집과 아주 가깝게 붙어 있고요. 바로 옆집은 2019년도 12월 달에 2,3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별채 공간은 현재 부속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면적은 45제곱미터 13.6평이고 목조의 함석 지붕입니다. 공부상 등록된 내용은 슬레이트 지붕이지만 주택 지붕을 교체하시며 별채도 부분적으로 함석 지붕으로 교체하신 것 같고요. 예전에 창고로 사용하시던 흔적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처마 쪽으로 나무들이 상당히 부식된 상태고요.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 철거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별채가 차지하는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 만약 철거를 하시게 되면 상당히 넓은 앞마당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넓기 때문에 수리해서 여러분들만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켜도 아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별채 공간 옆으로 쌓인 폐기물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다지 많은 상태는 아니라 폐기물 처리에 큰 비용이 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본체 공간이 있고요. 별채와 본체 뒤편으로 또 다른 텃밭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식재된 수목들과 조그마한 텃밭 공간이 있고 대지 경계 확인은 무척 쉬운 편입니다. 본체 공간 전면 소개해드리기 전 뒤편부터 보시게 되면 주택의 상태는 무척 좋은 편이고요. 외부 벽체 쪽으로 균열도 보이지 않습니다. 집 내부는 현재 비워져 있으며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어
뒤로 실외기가 보입니다. 현재 이 집의 난방은 유류 보일러를 사용하고 취사는 LPG를 이용합니다. 추후 리모델링을 진행하실 때는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 보일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본체 전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본체의 전면부 공간이고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본체의 면적은 60제곱미터 18평이고 목조의 강판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날은 1980년이고 현재 정상 등기 완료되어 있어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석가래의 상태도 좋고 지붕도 교체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수리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옛 구옥 느낌을 잘 살리면서 민박집으로서 매력을 더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선택한다면 비용은 꽤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주택은 공가 상태로 내부엔 아무도 살지 않고 있고요. 영상으로 보시면 바닥이 상당히 깨끗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먼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도 천정 부분으로 누수는 없는 것 같아 무척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내부는 3개의 방과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방 내부에 에어컨과 돌침대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방을 하나씩 쪼개서 민박 사업을 하게 된다면 방벽체가 얇아 소음에 대한 민원이 생길 것 같기 때문에 여러 개로 쪼개서 하는 민박집보단 전체를 하루 빌리거나 요즘 유행하는 한 달 살기 캠페인을 진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살기를 누가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금액대가 너무 부담스럽지만 않다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한 달 살기를 진행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간은 주방으로 사용하셨던 공간이고 내부 수리는 필요하지만 그래도 나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 쪽으로 내부 화장실도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해주시면 무척이나 예쁘게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즘 방치되고 버려지는 시골집들이 많아 저렴하게 사들인 다음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박 사업이 다시 뜨고 있는 추세에 AI나 온라인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일을 할 수 있으니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여러 지방으로 내려가 한 달 살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 다각적이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눈높이를 맞춰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항공으로 올라가 대지 경계면과 주택 경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지의 경계면이고요. 다른 집이 침범하거나 오늘 물건이 다른 집을 침범하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512제곱미터 155평이고요.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주택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으며 국유지 정식도로로서 분쟁의 여지는 없지만 도로폭이 2m로 조금 좁은 편이기 때문에 경차 등은 진입이 가능하지만 조금 더 큰 차량 등은 진입이 힘들 수 있어 마을 회관에 주차 후 도보로 이동하시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동측 방면으로 소폭의 도로도 있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노란색 네모박스가 주택의 경계면이고요. 목조의 강판 지붕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59.5제곱미터로 18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지붕 쪽으로 설치된 차량은 주택에 함께 감정평가됐습니다. 주택 뒤로 위치한 조그마한 보일러실과 창고 공간이 있는데요. 면적은 2.1평이고 모두 매각 포함 상태입니다. 왼쪽 편으로 별채 공간이 있으며 목조의 함석 지붕과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45제곱미터 13.6평입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창고 공간이 있으며 조적조의 슬라브 지붕이고 면적은 6제곱미터 1.8평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시게 되면 본체의 텐마루 기준 서양이 되고 햇살은 현재 무척이나 잘 들어오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집이 위치한 이곳은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오리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집 주변으론 예쁘게 신축된 전원주택들과 예전부터 마을에 있던 슬라브 주택과 한옥 스타일의 주택들이 공존합니다. 마을에 빈집도 있긴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빈집 비율이 높지 않으며 펜션과 민박집을 운영하시는 집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집에서 자차 기준 3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송우 해수욕장이 펼쳐져 있고 지금과 같이 백사장과 포토존 그리고 바다를 보며 탈 수 있는 커다란 그네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넓은 바다를 보며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지금부터는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매각물건의 위치고요. 대한민국의 최남단, 땅끝 마을과 가까운 곳이고 배를 타지 않고 육지에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주변으론 진도, 해남, 완도 등이 있고 여행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 곳입니다. 그럼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바로 앞 송호해수욕장까진 자차 기준 2분도 채 걸리지 않고 걸어서 이동하시더라도 5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땅끝 마을까진 자차 기준 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박 사업도 그리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을 쪽으로 관광지가 형성되어 있어 생활 편의 시설의 상태가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 등을 제대로 이용하시려면 군청 방면으로 이동하셔야 할 것 같으니 평소에 지병이 있으시다면 그리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곳이 오늘 함께 여행하신 물건의 경계면이고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는 상태고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과 거의 동일한 편입니다. 이제 매각 물건의 상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1 타경 1742 물건 번호 1번이고요. 소재지는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오리 706번지.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감정 가격은 1,500만원대에 평가됐지만 현재 유찰로 인해 850만원에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대에서 2번 정도는 더 유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보시는 대로 주변 시세가 평당 1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를 취득하신다 해도 3,500만원 정도면 다른 주택도 취득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3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 현황은 토지와 건물 지분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전체 대지 면적은 512제곱미터 155평, 그중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은 150.59제곱미터 45.5평입니다. 본체와 별채 그리고 제시외 건물을 모두 더한 면적의 합은 177.5제곱미터 53.6평이고 그중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은 19.4제곱미터 5.8평이 됩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며 본체는 목조의 강판지붕, 별채는 목조의 슬레이트와 함석지붕, 제시외 건물들은 조적조와 목조, 슬라브와 슬레이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날은 1980년이며 소유권 보존을 위한 등기 완료되어 있습니다. 매각 중인 토지 및 건물 현황 보시면 대지는 한 필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목은 대지에,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감정가액은 주변 시세 대비 다소 높게 잡힌 경향이 있으며 임장 가실 때 부동산을 통해 다른 물건도 한번 둘러보시면 가액 결정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매각 중인 건물에 대한 내용이 표시가 되며 매각에서 제외되는 부속사와 창고도 있지만 그리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저 두 건물의 지료 청구 또한 가능하며 공유물 분할 경매를 통해 전체를 경매에 넘겨 매도 차익을 보시거나 아니면 남은 지분을 전부 매입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가장 가치 있는 주택은 매각에 포함되니 별다른 걱정은 없습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오리 소재 송호초등학교 동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해수욕장, 펜션, 농촌마을, 농경지 등이 혼재하며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대입니다. 사다리형 완경사지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요. 동측으로 소폭의 도로와 접하며 남측으로 개설된 도로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에 위생설비 및 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 부속사와 창고가 있고요. 수목도 매각 제외입니다. 주택 뒤편에 위치한 보일러실과 창고는 매각에 포함되며 대지 위로 설치된 화단과 주택 앞으로 차양 등은 토지 및 건물과 일괄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포함하여 평가됐습니다. 임차인 현황 보시면 조사된 임차 관계는 없으며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했고 현재 주택은 공가 상태입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 결과 등재된 세대주는 없으며 등기를 통해 확인해보니 공유자 중 몇 분은 해남에 거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과 가까운 곳에 살고 계신 분도 있으니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 공유자들에 대한 내용이 표시가 되고요. 상당한 금액이 압류로 걸려 있어 취하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들 뿐이고 여러분들에게 인수되거나 소멸하지 않는 권리 또한 없습니다. 건물과 토지 모두 2012년 9월 10일 설정된 가압류권이 말소기준 등기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됩니다. 바로 앞으로 해수욕장이 가깝고 주변으로 민박업과 펜션 사업이 활성화된 이곳을 함께 여행해봤는데요. 경매물건 임장하러 가실 때도 이 집만이 아닌 다른 물건도 둘러보시길 추천드리며 오히려 더 좋은 물건을 발견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주변 시세 자체가 높지 않아 아주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하니 바닷가 근처 시골집을 원하셨다면 한번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로써 경매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